검찰 보안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검찰 보안수 사건은 폐지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종의 폐해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안수 사건 요구권이 필요하다. 또 거기까지 갔는데 최근에는 홍기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보안수 사건을 아예 유지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성폭력,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등 강력범죄, 민생범죄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보안수 사건이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말씀 하시려면 진작에 했어야 된다라고 진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미 다 정리된 얘기들을 또 왜 피해자를 마치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애타는 가슴을 안고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나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만든 공약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당인으로서 이 어떤 당론을 대하는 자세부터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정치인이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적에 항상 이익 집단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립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누가 득을 보고 누가 그 손해를 보는가, 이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쪽이 득을 보는 게 맞는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기본이죠. 그러면 검찰개혁이라는 과제가 주어졌는데 결국 보안수 사건을 남기는 걸로 끝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민생범죄의 피해자, 그 다음에 성범죄의 약자들이 가장 좋아할까? 아니면 검찰이 저 내란 세력의 잔재들이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검찰이 제일 좋아할까? 이건 뭐 명백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냥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도, 그동안에 그러면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좀 줄여놨지만 그렇다 해도 막강한 권한을 수사 기소를 다 하면서 휘둘러 왔잖아요. 그때 그러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하나도 없었나요? 대한민국에? 그럼 그때는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왜 그런 피해자들이 양산됐고, 지금 와서는 왜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 조그만 권한이라도 우리한테 남겨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속셈은 간단해요. 그게 최근에 또 드러났어요. 이제 무슨 합동수사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보이스피싱, 무슨 뭐 마약 범죄 뭐 이런 것들은, 금융증권 이런 것들은 검찰이 뭘 할 수 있게 남겨달라, 이거를 대검 의견이라는 식으로 낸 게 있어요. 예. 그 전직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보안수 사건 남겨놓아야 된다고 집단 행동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깨놓고 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권이 깨지게 생겨서 그러는 겁니다. 그 예로 드는 범죄도 다 보면은 그거 맡았을 때 돈 되는 범죄예요. 예. 응?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경찰이 이거를 덮을지 모르니까 그 모든 살인사건, 응? 모든 성범죄, 모든 절도, 소매치기, 그 다음에 저 주치폭력 이런 거 우리가 다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한 번이라도? 그러네요. 왜 안 해 그거는? 거기는 피해자가 없어요? 주치폭력 피해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없어 거기는? 가능성이 없는 범죄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셈은 너무나 뻔하게 드러난 거고, 또 하나 들어가서 이거를 남겨놔야지만 진의 조직과 인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 정권은 무한하지 않고 언제든지 바뀐다. 그럼 우리는 다시 과거로 금방 복귀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그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듯한, 내지는 특검 수사에서 열심히 하는 듯한 현직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있으면, 야, 그거 뭐 다음에 정권 안 바뀔 것 같아? 그럼 네가 제일 먼저 조사받는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들을 다 도외시하고 지금 형사소송법에 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 전당대회 이전에 형사소송법을 다 통과시켜야 된다고 공약한 유력 후보들이 지금 전당대회 후보자로 나와서 당권을 달라고 뛰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 빼고 다 지금 보안수사권은 폐지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이미. 예. 그럼 왜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남겨놓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에 의지해서 그걸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막판에 떠드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누가 좋아할까, 이 조직이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그간의 역사에서 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나 반론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론적으로 하나만 보태자면 형사소송법은 원래 피고인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을 나열하는 법률이고 피해자의 어떤 손해나 인권 보장은 형사소송법으로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의 피해자 구제법이 있는 것이고 그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모든 그간의 논의를 수십 년간의 논의를 다 부정하는 식으로 그것도 여당 의원이 조선일보와 똑같은 논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다? 본인의 좀 그 정치적인 식견이나 판단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가혹하게 말하고 싶지만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예, 어떠세요? 예. 약간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건 충분히 생각할 거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논의가 저는 보안수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후끈 달아올라서 논의가 풍성해지는 건 우리 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일견타당하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논의가 풍성해서 더 정답에 가까운 걸 찾을 수만 있다면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문장은 좀처럼 동의가 어렵더라고요. 단 한 명도 부작용의 피해가 있거나 단 한 명에게도 억울함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반박할 수 없죠. 진리 같은 말인데 이게 무릇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어떤 행정의 결정 같은 건 100대 0 같은 건 애당초 불가능하거든요. 금융설명제를 했을 때 우리가 하나회를 한 방에 날렸을 때 어떤 개혁적 조치들, 어떤 국민들이 원하는 우리 사회의 진보적 성장을 위한 과감한 결정이 있었을 때 100대 0의 결과가 있겠습니까? 항상 그 점을 좀 생각하면서 무엇이 대의이고 무엇이 우리가 희생을 다소의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전진해야 될 방향성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밝히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그 법사위 문턱을 넘을 건가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법사위원들이 18명입니다. 그러면 9표가 나오면 무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6표니까 6표는 얻은 거고 그 반대 그쪽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언론을 보면 박균택 의원, 김남희 의원이 이제 보안수사권 유지 쪽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 그럼 한 표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손솔 의원도 이렇게 그 이야기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가 법사위 문턱을 못 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말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을 법사위 구성원들이 발표됐을 때부터 하는 분들이 있었죠. 예.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고 이게 현실화되느냐의 문제만 남은 건데 일단 박균택 의원은 말씀을 또 바꿨어요. 처음에 보안수사권 필요하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나는 이제 이 얘기 안 하겠다. 나도 예. 보안수사권 그러니까 그 청문회 한번 겪고 나서 양부남 의원은 절대 저것들 수사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박균택 의원도 나도 방침이 정해졌으니 따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이 부분은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결과를 통해서 이게 이제 그토록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 많은 공약들과 그 많은 시간과 돈과 최근에 이제 어찌 보면 김민석 후보가 결단한 것처럼 해가지고 다 이제 폐지하는 걸로 이제 정리됐구나 싶었는데 또다시 이 논의를 촉발시킨 이유 또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이게 이렇게 해서 부결되면은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제도를 하나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도 예기치 않은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우리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 최소화하는 게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게 최소화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특히 개혁 작업을 할 때는 그 개혁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하는 거잖아요. 개혁의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개혁의 대상이 가장 아파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하는 게 개혁이지. 개혁의 대상들이 뭐 그 정도면 내가 수용할 수 있어.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타협이죠. 예. 그렇죠. 검찰이 아파할 정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예, 그
그동안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한 사안이다. 예.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해보고 나서라도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논란이 된 게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네. 경찰이 이제 부패 그리고 이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암장하려고 했다, 뭐 그것 때문에 지금 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완책은 뭐가 있을까요, 원님? 그러니까 그것도 수십 번 얘기해서 또 생략하고 얘기하면은 또 그 소리 안 했다고 또 저기에서 돌리고 하니까 그런 얘기는 좀 식상해서 그렇고. 자, 봅시다. 그 장윤기 사건을 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장윤기 사건이 그 검찰이 보안 수사권이 없어서 생긴 일인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있는데 생긴 일이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면 검찰이 전적으로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사건인가요? 그쪽 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검찰의 주장이고. 예, 예. 경찰 얘기 들어보면 경찰이 수집해가지고 보내고 뭐 잡아낸 것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경찰 식구들 구속하고 있는 거 다 경찰이 하고 있어요. 내란 직후만 봐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 구속됐죠, 바로. 예. 그거 누가 잡아갔어요? 국가수사본부가 구속했어요, 경찰이. 경찰이. 예. 근데 검찰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심우정이는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장윤기네 아버지가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제 그거는 그 문제로 해결할 과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상피제도, 그 다음에 뭐 제척기피 회피제도를 수사에 둬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경찰 인사를 어떻게 앞으로 이제 개편할 것인가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얘기고 보안수사권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생긴 일은 지금 아버지하고 내통하면서 증거 없애고 어쨌든 사람 다 구속돼 있죠. 지금 추가 수사까지 한다 그러죠. 곽상도 아들이 아버지가 검사였죠. 예. 네. 어떻게 됐죠? 무죄 나왔잖아요. 다 무죄잖아요. 예. 50억 그냥 50억. 날로 예. 먹었어요. 예. 그리고 50억 클럽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 50억 클럽의 주역들이 대부분 검사예요. 고위 검사. 그 사람도 어떻게 됐어? 다 지금 잊어버렸어 또.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왜 이거를 검찰이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 덮고 망가뜨리는데 명수였던 거는 검찰이거든. 근데 거기다가 권한을 줘야지만 이게 해결된다는 거야 지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어요. 애초부터 이제 그 검찰이 상급기관이고 경찰이 하급기관이어서 조정통제하면서 끌고 가야 되고 둘이가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하나가 뭐해서 보내면 검사하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수사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되고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잘하는 경쟁을 해라.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다 흔적을 남겨놔가지고 누가 책임 있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안수사 요구를 할 때도 지금처럼 대충 하지 말고 명확한 내용을 적어가지고 경찰로 하여금 따를 수밖에 없게 해라. 그 다음에 경찰이 이걸 처리하는 시간도 줄인다.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을 바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장치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끝까지 다 해서 결국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모르면은 할 수 없는 거죠. 모르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아무도 모르면. 근데 알려지면, 나중에라도 알려지면 그럼 대책이 아예 없는 거냐. 나중에라도 알려지면 이거 덮었던 사람들 다 처벌 받게 되겠죠. 예. 그래서 중수청이나 공수처가 경찰을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고, 그거는 그 문제로 처벌하는 걸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뒤늦게 발견된 증거나 추가 범죄 사실은 처벌을 못하고 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추가로 또 송치하고 추가로 기소해가지고 공소장 변경해서 해결해도 되고 병합해서 해결해도 되고 그거 다 해결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해야지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느냐. 검사가 해야지만 바로잡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이것도 보충하고 저것도 보충하는데 부족하면 기소를 하지 않고 그걸로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그런데도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게 부족하는데 경찰이 도대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외부에 알려야죠. 이런 식으로 경찰이 지금 전행하면서 말을 듣지 않고 있다. 그건 네. 공익을 위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피해사실 공표하라는 말을 제가 했다고 언론을 그렇게 신뢰해가지고 당신은 그따위 소리 하느냐 이런 식으로 조리돌림을 하던데 국민들이 마지막에 결국 통제하는 겁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러니까 외부에 이런 식의
그 전행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고 살인사건이 났는데 여기에 지금 A, B, C가 있는데 B, C만 얘기를 하고 주범인 A에 대해서 지금 보안수사 요구를 예를 들어서 오해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거를 담당 기관이 나서서 공표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놈이 그러는 거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마지막에 주권자의 통제를 통해서 또 시민 참여를 통해서 수사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거를 고민해야 되고 그거를 하는 게 총리실 TF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엉뚱한 소리 하면서 돈 쓰다가 지금 허송세월 하고 나서는 이제 그냥 폐지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될 일들이 많다. 그리고 그 방법은 검찰의 보안수사를 허용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예, 전 최대한 짧게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또 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알아보는 사람을 정작 검사들은 안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결정을 모르겠는데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라는 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서민 예. 피해자들 막 많이 걱정하잖아요. 예. 그 보안 수사를 가지고 전형적으로 한 게 그 성남 FC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그렇게 유력한 대권 주자를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게 사회적으로 피해가 큽니까? 그게 판단이 안 되나요? 앞으로 그걸 남겨두면 그 짓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근데 단 한 번이라도 검찰 조직 전원이 예를 들어서 기무사 옛날에 문제되고 그러면 지들 전복 입고 모여가지고 무슨 손 씻는 행사도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이런 거라도 하잖아. 검찰에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예. 지금 단 한 번도 저희가 예전에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혁 상황에 온 거 인정합니다. 근데 진짜 저희가 정말로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으니 이것만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눈물 흘려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와중에 뭐라고 하고 있어 지금.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청장이 아니고 총장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별로 다 상징하는 거죠. 그 아까 박유진 의원님이 그 김학의 법무부 차관 이야기해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법사위에 박은정 의원하고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논쟁을 펼쳤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학의 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찰이 보안 수사권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하겠다 경찰 했는데 수사하는데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잘 아실 텐데 이 기사를 보면 법조인 집안 에이스 검사의 후배 여검사 성추행 2015년 사건인데 한동훈이 천안 네, 얘기야. 맞습니다. 예, 바로 말씀하시는데 박은지 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5년 당시 그 법조인 집안 에이스 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진 씨가 사표를 내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진 씨의 아버지는 검사장을 지낸 검찰 간부 출신이고 그의 매형은 현직 검찰 간부다라고 하면서 박은정 의원이 매형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시죠? 안동훈. 예. 그러니까 이제 정 절대 안 장관이 된다고. 대답하셨어요? 예, 매형이 누군지? 정확히 기억을 안 납니다. 거기까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틀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소수 약자를 위해서는 보안권이 필요하다고 아니 또 합니다. 지금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셨다가 또 지금 그 이야기 비판받는 것 됐습니다. 같던데. 네, 그 이야기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옛날 검찰은 다 나쁜 사람만 있고 지금 검찰은 선량한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조직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나. 그래서 그걸 나누자는 거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제가 질문했지만 우리 박 의원님은 검찰 때문에 약간 고충을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초창기에 대학 때. 저는 그냥 세발의 때 같은 소소한 사건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지금 이 논의가 정말 왜 시작됐고 어떤 결과를 원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 정말 모두가 다 가슴 깊이 생각할 때다. 이 말씀 너무 좀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성관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래서 성관위 개혁해야 된다. 개헌을 해서라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예. 성관위가 헌법기관이에요.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헌법기관으로 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렇게 개판을 치니까 뭐 여야 막론하고 매체할 것 없이 성관위는 잘못했다고 다 하면서 저거는 해체 수준으로 개혁했다 다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검찰하고 뭐가 달라요 상황이?
검찰이 한 나쁜 짓에 비해서 선관위가 한 나쁜 짓이 물론 정도를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역사와 전통을 비교해 보면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나쁜 짓 했나요? 검찰은 선거 때마다 끼어들어서 나쁜 짓 했어요. 예. 그죠? 근데 선관위를 개혁하자는 얘기에 있어서 그래도 그건 너무하니까 이만큼은 선관위가 반드시 다 확인하고 할 수 있게 남겨둬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왜 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 사무에 관해서, 그러니까 선관위원회는 현행 제도로 헌법에 중앙선관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집행부서는 일반 행정기관에 선거 담당 공무원을 차라리 둬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해서 그럼 그거라도 바꾸자, 법을 바꾸자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할 때 일반 행정공무원 어떻게 믿고 거기다가 다 맡기냐? 그 사람들이 지네 조카 아버지 나왔을 때 저기 부정투표나 투표용지 가지고 장난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말 나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검찰개혁만 가지고 가면은 온갖 걱정들이 이렇게 많냐고. 선관위하고 비교를 해보시라니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하면서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세계기관 독대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이 삶의 인권을 직접 감나라 배나라 영향 미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보고 따로 받고 기무사 보고 따로 받고 검찰 보고 따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독대 받을 때 나머지 두 기관에 대한 비리도 같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검찰은 이런 문제가 있고 기무사는 이런 과도한 행태가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세 개 기관이 김영삼 대통령 독대 보고를 하면서 두 개 기관을 최소한 견제할 수 있는 보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개별 독대를 막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은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고 기무사도 군대 영역으로만 역할을 축소해 버리니까 검찰이 바로 비대해진 거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쌓여왔다는 이 역사적 맥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그게 다시 불거졌는데 지금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 장윤기 그 사건 은폐 의혹인데 뜨겁죠. 그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예. 그 광산서 수사팀장이 있는데 그 수사팀장이 장윤기 아버지도 경찰인데 거기에다가 아들 원룸의 비밀번호, 원룸 주소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윤기가 강간살인 혐의의 핵심 물증인 리얼돌, 사람 모양의 인형, 이거를 폐기하도록 방조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케이블 타이. 예, 케이블 타이. 그러니까 그 수사팀장이 케이블 타이를 확보했는데 그거를 없앴고 그리고 증거 목록에서 제외한 정황이 밝혀져서 압수수색의 그 범죄 사실을 적시했다. 그러니까 이 케이블 타이가 장윤기가 성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증거인데 그걸 없앴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팀장이 장윤기 아버지인 경찰에게 원룸의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리얼도를 없앨 수 있게 도와줬고 케이블 타이를 없애게 해줬다. 이 중요한 증거를 없애서 이 경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검찰하고 언론이 신났더라고요. 신났어요. 그렇게 한 사건을 가지고 열심히 보도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 의도가 충분히 있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방송사 뉴스가 케이블 타이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을 덮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분이 그냥 쓱 제목만 보면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끔찍한 범죄자를 경찰이 그냥 놔둬버린 걸로 오해하기 딱 쉽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거는 검찰이 잘하죠. 김건희는 어떻게 했어? 김건희 덮은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온 조직이 나서가지고 덮었잖아요. 무혐의했죠. 근데 이거는 살인죄로 송치가 됐는데 보니까 그냥 일반 단순 살인이 아니고 더 심각한 살인인 것 같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근데 마치 그냥 보면은 아버지가 경찰관이어가지고 그냥 무혐의 방면한 것처럼 지금 오도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충 보면. 그렇죠. 이런 거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이제 보안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어떤 논리 필연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이런 것 때문에 보안수사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려면 이런 것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라고 할 사례는 한 1000배 있어요. 1000배. 1000배? 예. 네. 근데 그 1000개 있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던 언론이 왜 이럴까? 이거부터 먼저 좀 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검찰이 왜 이럴까? 이제 의도도 뻔한 거 아닙니까? 바보 아니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자, 이 구멍이 있는 걸 어떻게 메꿀 거냐 하는 게 사실은 국민적 입장에서는 제일 필요한 부분이죠. 예. 의원들 또 이 문제에 관한 마지막 그 하위법령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제도든 이제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얼마만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예. 근데 그 대비책이 보안수사권으로만 해결된다. 보안수사권이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문제가 밝혀진다. 저는 그 얘기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이 사건에서도 경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서 밝혀가지고 확인한 사실도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국가수의 감정 결과 뭐 이런 것도 누락시켰다 했는데 거기서 늦게 보내줘가지고 구속기한 넘어간 다음에 갖다 붙인 거 추송한 거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경찰이 잘못한 것처럼 호도된 면도 있고 근데 네. 경찰이 경찰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점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안 수사 요구를 냈을 때는 그러면 이게 밝혀질 수 없는 거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왜 수사 안 합니까? 라고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찰이 응하지 않아. 아버지랑 친하고 뭐 이렇다는 이유로. 그러면 검사는 그다음부터 손 놓고 가만히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저 사람 바꿔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장치가 이미 있어요. 예. 그렇게도 안 하고 경찰이 예를 들어 전 조직이 나서서 그러면 이거를 덮으려고 한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경찰청장 아들이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마누라가 했던 사건과 경찰청장 아들이 했던 사건과 조직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경찰은 어쨌거나 자체 감찰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 지금 하고 있죠. 네. 네. 검찰 이렇게 한번 보셨어요? 안 하잖아. 그리고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그렇게 절실하다고 한다면 하다못해 이거를 공표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렇게 보안 수사를 요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론이? 그 다음에 경찰을 그냥 넘길 수 있나요? 이런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메꾸기 위해서 경찰 내부에 이 검증하는 조직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외부 감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수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다 있었는데, 그게 보도에서 집중 조명을 받지 못하니까 마치 현행 제도 때문에 이 제도가 바뀌어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속출할 것처럼. 그러니까 억울하고 불쌍한 어린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도 못하고 피해만 남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유감이다. 예. 우리 박 의원님 이 내용 어떻게 예.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보안수사권 얘기가 나온 배경 자체가 예. 말 그대로 기소권 같은 거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세력, 그동안의 그 검찰의 거의 악행이라고 할까요? 너무나 커다란 잘못으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 누적돼 왔었기 때문에 예. 그걸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동안 이제 사례들을 쭉 보면 늘 검찰 측 기준에서 검찰과 언론은 마치 경찰의 어떤 실수 하나를 딱 목표로 잡아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권도 독점할 수 있는 거고 검찰의 힘을 건드릴 수 없는 거다. 이런 논리를 지금까지 정말 수십 년 펼쳐왔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정점식 대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가 아니었다면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 것이다. 정점식 씨는 네. 예전에 뭐 했었죠? 국회의원 하기 전에? 검사. 네. 예. 정점식 검사가 소위 말하는 정치적 사건 덮는 사람으로 유명했지. 예. 그런 타이틀로 국힘에 가서 지금 이제 하고 있죠. 원내대표. 공안검사인데 예. 정정식 검사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딴 사람이 얘기하면 딴 사람이 했으면 차라리 인요한 적십자 사회장 얘기하면 내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검찰 출신의 정점식 원내대표 할 소리는 아니다. 네. 거기는 당연히 검찰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럼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왔고 예. 자기가 공수처 출범하는 거 그렇게 방해해놓고 왜 공수처 일 못하냐고 하는 사람인데. 예,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데 네. 그때 가서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굳이 검찰 보안 수사권 필요 없고 이게 폐지를 하더라도 그 대체제로 중수청이 열심히 수사를 하면 이번 같은 거를 잡아낼 수 있었다. 그럼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가 다시 거론된 걸 보면 참 희한해요. 대통령까지 그걸 이제 국회에 넘기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예. 보안 수사권이라는 정말 간절한 그거는 보안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수사권에 중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야 밥그릇이기도 하고 지네 힘의 원천이기도 하고 하니까 간절하지만 언론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한한 게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 검찰만 난리를 피우는 게 아니라 싹 다 동원돼요. 지방 토호들까지. 맞습니다. 예. 이게 희한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늘 권력의 진짜 그러니까 언론의 진짜 힘은 검찰로부터 흘러나온 그 소위 말하는 고급 정보들을 고급 우리가 정보? 가장 먼저 알고 아, 있고 예, 예. 그것이 이제 유기적으로 그동안 결합돼 왔잖아요. 예, 그냥 영화 1987을 꼭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고급 정보를 주는 검찰의 아니, 그러니까 그 이미 이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검언유착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습니까? 그리고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안에서 검찰 집단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 건지를 그냥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